여러분의 오늘이 630년의 시간과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이곳 경복궁을 찾으셨나요? 가족, 친구와 나들이? 아니면 바쁜 일상 속 잠시 혼자만의 시간? 그런데 왜 경복궁인가요? 어쩌면 마음 한편 어디선가에는 불현듯 다가 나의 삶을 바꿔줄 어떤 울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과거의 시간을 넘어 현재, 그리고 당신의 삶의 울림을 줄 경복궁 생각. 그 여정을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경복궁과 함께 전시를 하게 됐어요. 경복궁 안에서 예스에이와 국가유산 채널에서 함께 프로젝트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는데 바로 슈퍼주니어 동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해를 부른 이유가 사실 동해는 가끔 또 전시도 보고 그리고 또 경복궁 하면 왠지 인연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빼놓을 순 없죠. 어떤 인연이 있었죠? 여기서 2시 방향 쪽으로 보시면 저기 서울 경찰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한 1년 한 7개월 정도 여기서 살았던 기억이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설레었고, 오랜만에 또 이곳을 방문하게 돼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프랑스를 가면 우리가 에펠탑을 가고 이탈리아를 가면 콜로세움을 가고 하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한국에 왔을 때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곳 경복궁을 가장 많이 가더라고. 맞아. 근데 나는 여기 살면서 왜 경복궁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아니, 좀 신나는 마음과 즐겨야지라는 마음이 왔는데 뭔가 좀 경건해지고, 약간 그렇지. 여기서 좀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잘 보고 잘 느끼고 또 어떠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 여러분은 지금 흙내문을 지나 영재교를 건너 신성한 왕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오늘 경복궁을 보러 왔는데 해가 너무 세서 경복궁이 안 보여 잘. 진짜 너무 눈이 부시다. 근데 지금 구름이 많아서 제가 좀 아니, 봐봐, 지금 봐봐. 저기가 그림이다 진짜. 이게 뭐야 이건? 자, 이게 이번에 전시 프로젝트 복랑이가 여기에 있고 아우레이버에서 만든 이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경복궁의 시선인 거야. 근데 다르다.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통으로 볼 때랑 좀 우리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이제 앞으로 갈 때 뒤로 볼 때 다른 것처럼 그런 게 좀 뷰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동심원의 틈새 너머로 어떤 풍경이 보이시나요? 높고 낮은 정각의 지붕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감싸는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경복궁은 풍수지리에 따라 신중하게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복궁 북쪽에 위치한 북악산은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낳는 기운을 지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쪽을 향해 따뜻한 해의 기운을 받고, 좌우로는 인왕산과 낙산, 아래로는 물이 흐르는 금천이 있어 그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 명당이 된 곳이 바로 이곳 경복궁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정치로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복랑이가 여기 왜 있냐면 이게 사실 호랑이야. 백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또 경복궁 하면 이 건축물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은 신화 속의 동물들이 있을 거야. 그 신화 속의 동물들 중에서 뭔가 이 경복궁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고양이 아니야, 호랑이야. 좀 지저분해졌네? 뭐 뒹굴렀나 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밤 되면 얘가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 토이스토리처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약간 전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거지. 진짜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긴 하다. 조선의 임금들은 이 근정전 앞마당에서 신하들을 맞고 나라의 중요한 의식들을 치르곤 했습니다. 근정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 남쪽을 바라본 일이 있나요? 바로 광화문 너머 끝없이 펼쳐진 백성들의 세상 말이죠. 근정전에는 백성들의 삶을 향해 부지런히 정사를 살피란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새로 짓는 이제 건물과 빌딩과 예쁜 그리고 좀 독특한 이제 그런 건물들이 더 유행이 되고 하는데, 어릴 때 그 기와집에서 골목길에 살았을 때 그런 기억이 나서 더 조금 이게 공감이 되고, 이런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한국 전통의 그런 인테리어가 없어. 그게 좀 많이 아쉬워. 그리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삼청동, 뭐 서촌 이렇게 좀 이렇게 와야만 볼 수 있는데, 한국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림들이 조금 더 많이 보존되고 조금 더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와보니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시각적으로 조금 와. 거울로 통해서 시선들이나 이 뷰를 좀 감상할 수 있게끔 맞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좀 거울이 이렇게 꺾여 있어서 사이를 통해서 경복궁을 또 바라볼 수 있고. 작가님한테 이거를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드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궁금해요. 동해가 저 조형물은 어떤 걸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네. 중심은 파란지 계속 그 빗방울 파장. 그렇죠. 하나 떨어지는 이렇게 파장이 되는데. 경복궁은 실제로 지은 정도전이 궁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네네.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궁이 다 조각조각 나여있게 막 레이어가 있지만 사실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것들에서 오는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친다면 네. 이제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두 분도 그렇고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건 뭐야 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조형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네. 호랑이만 보고 귀엽다고 할 거고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열어주는 조형물이 좋겠다. 근데 나는 좀 공감이 좀 되는 게, 이게 하나가 중심을 이뤄서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그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성 형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하나의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하나를 어떤 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누군가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중심을 잘 잡고 어떠한 이야기나 행동들이 되게 조심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그게 정말 그 두 분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개인으로도 저게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근정전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동심원 속 만화경처럼 펼쳐진 세계처럼 말이죠.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히는 공간, 경회로입니다. 경회로 미쳤지 이거. 소름 돋았어요 진짜. 나 이거 비 왔을 때 저 위에서 팬들이랑 같이 설명회 들었거든. 장난 아니었어.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고 평상시엔 왕과 신하들이 경회, 그러니까 덕으로 교류하던 공간, 경회루. 본래 경회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시 신하들에게는 경회루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꿈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여름이면 왕은 경회루의 넓은 누마루에서 비서하며 명상과 사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아 근데 진짜 이게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경이롭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로. 하늘이 물에 비치고 누각은 하늘에 떠있고 북악산과 인왕산의 산세가 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건축이 지닌 미학, 차경입니다. 자연의 경치를 건축 안으로 끌어와 삶의 일부로 삼는 철학. 경복궁은 이렇듯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유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숲속에 있다. 와 미쳤다 이거 경치 미쳤다.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너무 멋있어서 진짜. 와 근데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동심원이 뻔하지 않은 곳에 다 분위기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복랑이가 이 숲속에서 마치 집처럼 뛰어놀고 있을 거라고. 여기 누워? 네, 여기 아, 뜨거. 하늘에 네. 찍어줄게요. 아. 와. 아 근데 하늘 보면 좋아. 좀 네. 하늘 보면 좋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복랑이 만들어주신 작가님이시고 아, 네네. 복랑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복랑이는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경복궁의 약간 슈퍼히어로 같은 히어로 존재. 수호신, 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근정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 요만해질 수도 있고, 있고, 요만해질 클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자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보셨죠? 네네. 자는 척 하는데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감시하는 거. 아. 그 예성 씨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능력은 그 귀여운 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귀여운 척을 했어요? 예. 복랑이가? 왜냐면 여기를 지키는 수호신이지만 너무 위압감만 느끼면 복랑이를 사랑스러워할 수 없잖아. 내가 체코 갔을 때 까르올교 갔을 때 거기에 동상 중에 여자 동상이 있는데 배 쪽이 하얗게 벗겨졌더라고. 그 동상의 배를 만지면 임신을 아 그런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와서 그 배를 항상 만진대. 그런 것처럼 나는 복랑이가 복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골치 아픈 것들이 다 해소되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예, 우리만의 전설을 또 만들고 싶어 이 안에서. 예. 예성이가 동희님이 많이 만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만져주셔서 네네네. 기운을 받아가셔서 또
팬들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도 이쁘지?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을까? 여기서 왕이랑 신하 몇 명이 살았을까?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 향원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지며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연못 위로 북악산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진 정원. 정무에 시달리던 왕에게 소박한 여유를 선사하던 곳이죠. 저기 하나 또 있다. 아, 동심원 있네. 와, 또 커졌네. 아, 고양이 아닌데? 이빨 깨졌다. 스케일링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도 딱 그거 경복궁 안에 있는 창 그 격자의 느낌으로 딱 창으로 만들었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다. 되게 특이하다. 시선이 달라. 격자 안에 거울들이 시야를 다르게 만들어.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게 밑을 보니까 하늘이 보여. 이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 같아. 너무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은데 오늘? 아, 저거다. 내가 제일 기대했던 스피커 형태. 드디어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동심원 너머 오른편에 자리한 정각이 보이시나요? 경복궁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성한 구역, 바로 왕비의 처소 교태전입니다. 스피커 형태. 야, 이거는 저 문이랑 연결되는구나.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교태. 말 그대로 교태전은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여 만물을 탄생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궁궐의 정치는 널리 드러나 있지만 그 모든 질서와 권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구중 궁궐 속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교태전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스피커 모양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저기를 집중해서 딱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저기서 이렇게 가면서 저 안에를 보면서 쭉 가봐봐. 느낌이 달라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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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봤을 때 신기해. 와, 오, 뭐야? 귀엽다. 잘 해놨다 이거. 우와, 너무 귀엽다. 눈물 날 뻔했어요. 아, 진심으로.
형 보여? 봤어? 형 봤어? 맞아 여기. 맞아. 와 좋다. 여기도 너무 좋았어. 여기 어디야? 진간사. 여기 사찰 음식이 이번에 국가유산으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 근데 나 진짜 역대급이었어. 역대급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어. 아 그래? 진짜 역대급. 한 입에. 이거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 되겠다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이렇게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대로. 아 근데 형 진짜 개인적으로 좀 많은 걸 좀 느끼고 가는 것 같아. 뭐 어떤 거? 예쁨을 떠나서 우리 일하느라 그리고 내 시간에 쫓겨서 사느라 이런 것들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핑계였다라고 좀 느끼게 되고. 맞아. 많은 분들이 계획을 하더라도 사실 선뜻 나서지 못해. 이 문화에.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 한국 고유의 이런 문화유산의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좀 많이 알렸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뭐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단순 딱 봤을 때 예쁘고 멋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느꼈던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 팬분들이나 대중분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 나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느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요즘에는 그냥 해외여행 많이 구하잖아. 아니야. 한국에도 정말 갈 수 있는 데가 많고 해외 못지않게 좋은 곳이 많아. 여러분들 많이 보시다 보면 또 직접 가서 경험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고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여름의 경복궁에서 이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우리가 표현하는 조형물 속에서 비춰진 이 경복궁 자체가 그 전에 왔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었고 아까 동해가 긍정적인 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많았던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격정을 이겨냈잖아요. 그 속에서의 경복궁은 어떻게 이곳을 지키며 이렇게 버텨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 그 숱한 여정과 고난을 버텨왔던 곳이기에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경복궁을 와서 이곳을 누리고 느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과 힘든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여정을 지났을 때 이토록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경복궁에서 놀러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이 안에서 충분히 공유하시고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고 25년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